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읍지림미술관이 친일 행적을 보인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친일 작가들에 대해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40개 시민단체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만인 만북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스스로 행사 기금도 마련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읍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태인 만세운동과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지만 역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독립운동에 대해 순국 선열들의 노력들을 되새겨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런데 정읍시립미술관이 친일 행적을 보인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친일 작가들에 대해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친일 예술가 논란에 대해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하는 만원권 지폐. 이 지폐 안에는 우리 역사의 아픈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렵죠. 김기창이라는 그 작가분께서 그리셨는데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김기창 아니요. 사람들이 이제 그린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방금 듣고 안 건데 그린 사람이 또 친일 쪽에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게 좋게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돈인데 친일이 그런 사람이 쓴 그림이 있는 돈을 쓰면 좀 한국 지폐인데 뭔가 한국 지폐가 아닌 느낌이 드네요. 그림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일단 친일파가 그린 거니까. 이 만원권 지폐 안에 담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역사적 사실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는 역사적 진실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최근 정읍시립미술관에서는 우리나라 근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되고 있는 작품 가운데 친일 행적이 드러난 작가의 작품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국주의 찬양 작품을 출품했던 김기창 선생의 농악부터 3.1 문화상을 받았지만 친일 행각이 발각되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김은호의 승모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기창과 김은호와 같이 최근 들어 유명한 작가들의 친일 행각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친일 행각을 벌인 예술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철거가 이루어지는 등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 지역에 어떤 친일파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시급히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말한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역사 바로 알아가기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지역 40개 시민단체들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만인 만북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스스로 행사 기금도 마련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북과 꽹과리, 소고를 두드리며 대한민국과 만인 만북을 외칩니다. 남원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만인 만북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북소리를 울리며 3.1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평화행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100년은 태극기를 들고 100년 전에는 만세운동을 했었던 선조들의 그 얼을 기리고 향후 100년을 여는
울림을 북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울림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하나 되는 나라, 행복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시민들이 같이 좀 해서 그 울림을 만드는데 같이 동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문화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만인만복 문화제에는 남원 지역 40여 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음식과 특산품을 판매하며 행사 기금도 스스로 마련합니다. 저희는 다 자원봉사로 하고 있고요. 행사 준비비가 한 2천만 원 넘게 들거든요. 그 돈을 저희가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원 주점도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티켓이 1,740장 찍었는데 그게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후원 주점 계획하기 그 훨씬 전부터 성금이 들어와서 성금만 한 400만 원 정도 모였거든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한 만세운동은 3월 10일 당시 남원 보통학교와 오수시장, 삼해명과 덕과면 만세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4월 4일 남원시장에서 수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만세운동에서는 8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100년 전 가슴 아픈 역사를 남원 시민들이 문화행사를 통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던 3.1 만세운동이 100주년을 맞아 시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행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읍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태임 만세운동과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지만 역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걸으며 만세를 외칩니다. 일본군이 쏜 총에 학생과 시민들이 쓰러지지만 만세를 외치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난 1919년 정읍 태인에서 열린 독립 만세운동 재현 현장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2년 동안 AI 등 가축 질환 발생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만큼 이번 행사를 시민 대화합의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기존 한 곳에서만 진행됐던 재현이 3곳에서 펼쳐집니다. 기미 독립선언서 낭독 등 재현 프로그램과 함께 항일 민족운동 중심지 재조명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페이스 페인팅과 태극기 나눠주기 등 체험 행사도 펼쳐집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로 기미 독립선언서의 릴레이 낭독과 태극기를 손에 든 참석자 모두가 면 중심지를 행진한 후 당시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올해는 특히 전문 교수의 시나리오에 따라 전북과학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산막극이 펼쳐집니다. 정읍 지역에서는 역사 바로 알기 행사도 열립니다. 충효원은 3월까지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정읍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인물 등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지역에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역사 자료 전시장이 정읍이나 이웃의 학교로 치면 한 3칸, 80평을 만들어 조성해 주면 제가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다 홍보도 하고 해설사 역할도 하려고. 근데 그게 안 돼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 지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도 열리지만 우리 역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목포의 청년들이 일제 수탈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에게 쌀과 소금을 얻어 근대 역사관 금고에 뜻깊은 작품을 전시한 건데요. 개관 이후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역사관에 전시물을 개편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극기를 든 청년 활동가들이 목포 원도심을 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인 동양척식 주식회사 인근 주민들에게 쌀과 소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쌀이랑 소금이랑 면이 300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수탈당했다면서요. 그게. 그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분들한테 이제 한 컵씩 모아가지고 저기다가 전시하려고. 쌀과 면화, 소금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들이 조선인들에게 빼앗아 군수물자로 썼던 생필품. 목포의 청년 활동가들은 일제가 앗아간 대표적인 수탈품 3가지를 활용해 3.1절을 기념하기 위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청년들이 만든 작품은
현재 근대 역사관으로 쓰고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목포지점의 금고 내부에 마련됐습니다. 최근 목포 원도심을 찾고 있는 방문객이 늘고 있는 반면 근대 역사관 전시작품에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목포시가 지역 청년들과 함께 뜻을 모은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근대 역사관에 있는 대형 금고입니다. 3.1절을 맞아 청년들이 작품 전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금고 내부에 들어서면 수탈품을 활용한 오브제 형태의 작품과 일제 수탈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호남 지방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었던 쌀, 그리고 또 목화 그런 것들이 이제 수탈되었던 그런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3.1운동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어떤 그런 만행들을 좀 기억하고 잊지 말고 되새기는 어떤 그런 좀 시간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민족의 뼈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목포 원도심의 근대 역사 문화공간. 목포시는 청년 작품 전시와 영상 콘텐츠 상영을 시작으로 근대 역사관의 전시 작품들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1910년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 만세를 외치며 우리 선조들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3.1운동의 열기는 해외까지 퍼지면서 만주, 연해주,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만세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임시헌장 1조. 이 단 12글자에 함축된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100년의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은 2019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일 잔재 청산, 역사 교과서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 3월 1일, 이 땅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함성의 의미를 되새기며 태극기가 그려진 물건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크게 만세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애국하는 기분이 드는 하루입니다. 이 하루가 단지 오늘만으로 끝나지는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3.13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합장 A모 씨는 재임 기간 상당 기간에 걸쳐 조합원 장례식에 조합 경비로 근조 화환을 제공하면서 조합 경비인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채 조합장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합장 B모 씨는 지난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에 근거 없이 조합원 330여 명에게 부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가 다음 달 2일 남원시 산내면 뱀사골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길놀이와 약수 재래, 판굿 공연과 함께 고로쇠 인절미 만들기 등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또 고로쇠를 마시며 지리산 와운마을 청년송까지 왕복 5km 구간을 걷는 고로쇠 약수 힐링 걷기 행사도 마련됩니다. 고로쇠 약수와 지역 농특산물을 맛보고
저렴하게 사는 직거래 장터가 개설되며 참석자들은 고로쇠와 고로쇠 떡국을 무료로 맛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음력 설무로부터 시작해서 우수 경첩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3월 말까지 채취를 합니다. 큰 나무는 하루에 잘 나올 때는 한 말 정도도 나오고요. 또 뭐 조그마한 나무는 며칠 만에 그냥 한 통씩 나옵니다. 남원시에서는 고로쇠 축제를 홍보를 위해서 매년 고로쇠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 2일 날 반선에서 고로쇠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고로쇠 축제를 통해서 고로쇠를 널리 홍보함으로 해서 농가 소득에 증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가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식량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전협의회는 박준배 김제시장과 식량산업발전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협의회에서 다뤄진 내용으로는 쌀과 보리, 밀과 같은 식량산업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식량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식량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가 조직화에 대한 교육과 유통시설 기반 등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이 7회 부안마실축제 국민참여 체험부스를 공모합니다. 체험부스 모집 공고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며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새만금 잼버릭과 축제팀에서 참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모집 분야로는 캘리그래피와 각종 DIY 등 만들기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한 각종 체험을 통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공모할 수 있습니다. 체험부스 최종 선정은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22일 부안 마실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공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부안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부안군과 노인의료나눔재단이 협력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 원까지 이뤄집니다.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진료소견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부안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술을 원하는 병원으로 수술 의뢰와 수술비 지원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말썽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까지 이어지면서 오염된 공기는 계속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거기에 방무나 연무까지 더해지면서 햇볕도 잘 비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날은 봄에 가까워졌습니다. 아침 기온 한 주간 영상권에 머물겠고 낮에도 14도 이상까지 치솟겠습니다. 포근한 만큼 먼지는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당분간 공기의 질은 계속 좋지 못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는데요. 우리 지역 앞바다 0.5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맑은 가운데 서울과 경북 영상 1도, 충북 전남 0도 등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극심한데요. 이렇게 먼지가 극성을 부릴 때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요. 외출하실 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충북 12도까지 치솟는 등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